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PC 그룹 적성검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세 조용욱이라고 합니다. 저하고는요, 수리, 추리 영역을 공부할 텐데요. 이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이 되게 단순해요. 시험 내용이 단순하죠.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적성검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수출이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료 해석 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만 다 공부하시면 돼요. 이 자료 해석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게 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사실. 더 이제 쉬운 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SPC에서는 이 자료 해석만 내는 걸 봐서는 좀 실무 능력을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자료 해석이 말 그대로 자료를 주고요, 그 자료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보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C 그룹의 시험의 특징을 뭐 한눈으로 볼 수 있죠. 딱 정말 실전에 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성검사 이 문제에서 이 자료 해석만 잘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상당합니다. 한 150문제 정도 되죠. 뭐 이걸 물론 다 풀 건 아니고요. 골라서 풀 텐데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어떻게 풀지,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형식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료 해석을 하기 전에 자료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료 해석에서 자료 해석을 풀 때,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주고 해석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는 이 자료가요, 보통은요 수치화된 자료예요. 수치화. 무슨 말이죠? 이 자료가 보통 이제 뭐 엑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수치화된 뭐 몇 년도마다 나타날 수 있는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뭐 히스토그램 같은 이렇게 바 차트, 어떤 차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다 수치화되어 있어야 돼요.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숫자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도 여기에 어떤 계산이 필요한 숫자들을 주겠죠. 여기도 이제 다 수치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수치화된 그래프, 차트를 줄 텐데 그 안에서 수치를 뽑아서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 문제다. 표를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완벽하게 뭐 계산 문제 따로, 해석 문제 따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계산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따로, 해석 문제 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정말 계산만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면 4층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해석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뭐 얼마나 뭐 증가했는가, 매출이 증가했는가, 뭐 매출이 감소했는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뭐 감소하고 있는지, 뭐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그렇죠? 얼마나 증가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과 해석은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계산하고 해석에 대한 얘기들 살짝 해드릴 텐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오는 계산,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팁, 그 다음에 해석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좀 헷갈려하는, 해석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계산입니다. 계산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좀 생각해 보죠. 계산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퍼센트요. 퍼센트. 표에 퍼센테이지의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5%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15%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100개 중에 몇 개가 있는 거죠? 15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테이지로 바꿔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5%라는 걸 100분의 15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건 퍼센테이지라는 단위는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쓰는 단위가 아니죠. 예, 우리가 실제로 15%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을 할 때는 100분의 15의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즉 얼마요? 0.15 이렇게 소수점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점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소수점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요. 퍼센테이지 판단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수점을 바뀌었을 때 0. 얼마 소수점 첫째 자리가 10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가 1의 단위가 되겠죠. 그럼 23% 이랬습니다. 그럼 얼마죠? 얘는 얘를 0.23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거 볼까요, 그러면? 6.5% 이런 거 어떻게 하실래요? 6.5%예요. 23% 이런 거 쉽잖아요. 6.5%요. 6.5%입니다. 1의 단위 퍼센트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0.65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65%가 됩니다. 0.065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0.31% 이렇게 나오면요. 0.31% 그러면 0.0031입니다. 됐죠? 여기가 1의 단위거든요. 1의 단위가 0이에요. 0.1이에요. 0.0031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 퍼센테이지를 소수점으로 바꿀 수 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차피 수치화된 표를 보기 때문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증가와 감소의 개념으로 쓰이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가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기업에서 증가의 개념은 어떤 워딩을 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익의 개념, 그렇죠? 이익의 개념. 그 다음에 이윤, 그렇죠? 얼마의 몇 퍼센트의 얼마 정도의 이윤이 생겼다라는 워딩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는요. 감소는 손해의 개념이죠. 손해의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뭐 할인을 해줬다. 예, 이런 것도 사실은 감소의 개념. 어쨌든 올라가는 개념하고 내려가는 개념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랑 같이 가겠죠. 15%의 이익이 생겼다. 15%의 손해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죠. 이 증가와 감소의 개념이 퍼센테이지랑 같이 갑니다. 원가가 아니면 올해 뭐 벌어들인 돈이 뭐 A1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 원가가 A1인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23%? 그렇죠? 23% 정도 해볼까요? 좀 복잡한 숫자로. 23%의 이익이 나게 팔아야 돼요. 원가 A1 주고 만들었는데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에 팔 거냐? 23%의 이익이 남게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A1에다가 더하기 A1의 23%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23%를 붙여서 팔아야죠. 아까 23%라고 하면 이 개념으로 있어서 얼마겠죠? 0.23이 됩니다. 즉 0.23A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3A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이 앞에 이 숫자입니다. 1보다 큰 숫자가 곱해지면 나는 증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생긴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요 뒤에 요 숫자만큼 이득이 생긴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23% 이득이에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9.2%의 이익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1.92라고 쓰면 안 됩니다. 0.92A가 되겠죠.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감소했다고 생각해보죠. 뭐 23%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감소했어요. 할인해 줄 겁니다. 할인해 줄 거예요. 할인했다는 개념이 사실 제일 맞죠. 원가가 A1인데 예, 할인해서 팔 거예요. 23%.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는요. A 빼기 0.23A가 되겠죠. 1에서 이 0.23이 빠져나가면 돼요. 1에서 이 0.23이 들어갈 거냐? 1에서 0.23이 빠질 거냐? 이 개념이죠.
됐죠? 그러면 얼마예요? 0.77 이렇게 되나요? 772. 이렇게 되면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할인하는 개념, 손해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만큼 1에서 더할 거냐 뺄 거냐의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증가 감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세 번째, 요거는 별표를 좀 치세요. 그냥 단순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얘기보다는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기 꼭 별표를 치시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틀려도요, 여기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만 맞으면 계산 문제에서 틀리진 잘 않아요. 뭐냐면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감소율이에요. 증감률이에요. 증가율, 감소율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이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요 단어가 또 중요한데, 전년 대비 증가율, 2000년 대비. 그래서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개념은 서로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수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년 대비라고 하면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얼마냐? 2000년 대비다. 2000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감소했냐? 이런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년 대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전년 대비라는 말.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2000년 있고요. 2001년. 이렇게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회사의 매출액이 200억 이렇게 해볼까요? 200억. 이 회사의 매출액이 250억.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에서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가? 라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 이랬습니다. 혹은 여기를 2010년으로 써도 되죠. 만약에 제가 2010년으로 썼다면 10년 주기로 나타난 다음에 이 회사는 2000년 대비 2010년에 몇 퍼센트가 증가했느냐,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전년 대비예요. 이렇게 돼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가율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년도 분의 전년에서부터 얼마나 늘었냐. 그럼 늘어난 부분이에요. 전년도 거의 분의 얼마나 늘어났냐. 늘어난 걸 위에다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에 빼기 전년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에 빼기 전년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가 될 수 있겠죠. 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 분의 다음 연도 거 빼기 전년도. 여기 다음 연도 거 빼기 전년도라는 건 변화액이에요. 그럼 해볼까요? 얼마예요? 200. 전년도 200 분의 다음 연도 250 빼기 200. 그러면 200분의 얼마예요? 50이죠? 50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죠. 그러면 25%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그죠? 소수점을 보고 25%라고 느끼셔야죠. 25% 증가율을 갖고 있다. 이게. 그럼 만약에 감소율이라면, 감소율의 느낌이 나려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대요. 보시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150으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150이 되죠. 그럼 빼기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0.25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거는 감소율이 되는 겁니다.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게 제일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복잡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년도 거 분의 다음 연도 빼기 전년도. 즉 변화량. 전년도 거 분의 변화량입니다. 올해 거 분의 변화량이 아니에요. 전년도 거 분의 변화량이에요. 요거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가율, 감소율, 특히 전년 대비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증가 감소에 대한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는 포인트 몇 개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는 얘기 몇 가지를 해드리면 어림산을 사용해라. 꼭 어림산을 사용해라.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어림산을 사용해라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298 곱하기 34 이런 계산을 하면 계산하겠죠? 298 곱하기 34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얘는요 무슨 얘기죠? 34가 29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충 이 정도는 대략 300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은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대소관계 크다 작다 누가 크니 누가 적니 얘 개념을 물어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를요 대충 3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34가 300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그럼 빼기 2개 하면 되죠. 34 2개 하면 되죠. 뭐 이거 얼마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죠? 3359 34 12예요. 얼마야? 10200입니다. 빼기 이건요 68이죠. 그래서 빼면 10132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요 대충 어느 정도 된다? 많이 조금 넘는다. 서로 이제 비교되는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넘는 애, 많이 안 넘는 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비교되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림산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누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97 분의 뭐 302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197, 302로 나누실 거예요. 이건 대충 200을 300으로 나누셔도 돼요. 뭐 크게 엄청나게 지장이 없어요. 특히 이런 숫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래도 조금 그런데 290 예를 들어서 8이에요. 이런 거는요. 여기 2 올리고 여기 3 올린다고 해서 숫자에 크게 지장이 미칩니까? 안 미쳐요. 200을 300으로 나누는 뭐 이런 생각 좀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1, 2 뺀다고 해서 302여서 뭐 여기 2 빼고 여기 3 더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크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확실하게 누가 크다 적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구해낸다고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그럼 그건 당연히 나눠야죠. 그런데 뭐 비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떼고 최대한 공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시는 걸 조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분수 계산이에요. 방금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분수 계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면 분수의 대소비교예요. 대소비교.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수의 대수비교인데 분수끼리 있을 때 진짜로 나눠야 되냐? 나눠서 비교를 할 거냐? 이건 어차피 분모는 다 다를 거예요. 분모가 똑같으면 뭐 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분모가 다 다르면 소수점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소수점으로 다 바꿔서 이제 나눈 다음에 소수점끼리 비교를 하는 게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 방법들 말고요. 몇 가지 이제 조금 이렇게 머리를 살짝 굴려보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이런 거 볼까요? 7분의 3 하고요. 13분의 6 지금 이런 걸 왜 냈냐면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할 필요도 없죠. 왜요? 얘는 7의 절반이 3.5인데 절반보다 넘잖아요. 얘는요 13의 절반이면 6.5인데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크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숫자가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300 뭐 50분의 1,710 뭐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4,100 4,170 뭐 이런 게 볼까요? 4,170 분의 뭐 2,050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얘는요 13하고 17만 보세요. 앞에 두 글자만 보세요. 13하고 17을 보면 이게 지금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34가 되잖아요. 맞죠? 여기는요 20하고 41만 봐도 곱하기 1을 해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얘가 큰 거예요. 나누나 마나.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커지더라도 앞에 한 두 숫자 정도만 보고요. 2배 하면 넘어가네? 이건 2배 하면 안 되네? 이 정도만 해도 얘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절반이 넘냐 안 넘냐 요런 기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요. 7분의 4였다면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절반이 3.5인데.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요런 경우가
조금 헷갈리죠? 7분의 3, 6분의 13. 둘 다 절반이 좀 안 돼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런 간단한 계산들은요.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누기를 하던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둘 다 하지 마세요. 여기 7하고 13을 동시에 없애면 되잖아요. 얘네들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죠.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한다고 해서 대소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얼마를 곱해요? 곱하기 동시에 없애는 거예요. 7 곱하기 13을 동시에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7 곱하기 13을 동시에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없애면 여기 얼마예요? 39죠. 여기 이렇게 없애면 6, 7에 42예요. 그렇게 해도 대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크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되시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231 분의 721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1번 이렇게 써볼게요. 1번은요 221 분의 741입니다. 분수는요 분모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커질까요?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커집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집니다. 동의하시죠? 분자가 커지면 전체도 커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분모는 오히려 작아졌고 분자는 오히려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이건 당연히 얘가 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건 뭐 나누나마나 얘가 큰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거꾸로 당연히 분자는 커지고 241이 되고요. 분모는 작아져요. 711 이렇게 됐어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 그럼 이건 무조건 작은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시겠죠?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거 한번 보시죠. 요게 좀 헷갈릴 거예요. 보시면 제가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241 분의 741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분모는 얼마가 커졌어요? 분모는 플러스 10이 커졌네요. 분자는요 플러스 20이 커졌네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클까요? 나눠봐야 알겠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 몇 배 정도 되죠? 3배가 좀 넘습니다. 3배도 넘어요. 이거 3배 해봤자 693이에요 700이 안 돼요. 3배도 넘습니다. 분모보다 분자가 3배가 넘어요. 근데 분모에 10이 올라가면 이게 비슷하려면 최소 분자에도 한 30은 올라가야 비슷할 거 아니에요. 3배가 큰데 일단. 근데 여기 이제 20밖에 안 올려놓고 누가 크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커진 숫자만 보고도 얘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30은 올라가야 아이 따져볼만 해요. 그럼 비슷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10이 올라가는데 20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증가한 숫자만 보고도 이게 크다. 이런 판단을 좀 해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 계산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얘기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해석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표를 해석하는 이 수치화된 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뭐냐면 상대 수치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 수치와 절대 수치인데요. 돈, 인구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명, 그리고 얼마, 몇 억, 몇 백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치라는 건 그냥 전수죠. 전수. 전체의 수치를 정확하게 나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전체 몇 명, 얼마. 그래서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수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뽑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대 수치가 어려운 건데 상대 수치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대 수치가 뭘까요? 퍼센트예요. 퍼센트.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퍼센트예요. 퍼센트. 이 퍼센테이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 수치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만 명당 100만 명당 몇 명? 이런 거예요. 100만 명당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동네에 학생들이 사냐 안 사냐? 이 동네는 학생들이 많이 사냐?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사냐? 예?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몰려 사는 동네가 교육사업비를 하기에 좋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분포해 있지? 라고 해서 어떤 A 동네하고요. B 동네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초중고의 인구를 조사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A 동네에는요, 초등학생이 200명, 중학생은 100명, 고등학생은 50명, 이렇게 살아요. B 도시는 초등학생이 100명, 중학생은 50명, 고등학생은 30명,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자, 아하! 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그렇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초등학생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초등학생이 많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200명, 여기 100명, 이거 맞네요. 자, 잘 봤더니 여기 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명당 학생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앞에다 인구로 쓸까요? 인구 1000명당 학생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1000명당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1000명이 살면, 그 동네에 1000명이 살면 200명이 초등학생인 거예요. 이 동네에 1000명이 살면 100명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A 동네에 초등학생이 많은지 B 동네에 초등학생이 많은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A 동네의 인구가 2000명이었던 거예요. 뭐 계산 좀 쉽게요. B 동네의 인구가 5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긴 초등학생 몇 명 있어요? 1000명에 200명이니까 2000명이면 400명이 있네요. 여긴 1000명에 100명이니까 5000명이 있으니까 여기는 500명이 있네요. 실제로 숫자는 B 도시의 초등학생 숫자가 더 많았던 거죠.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있죠.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요 상대 수치를만 보고는 정확한 절대 수치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비율은 좀 적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절대 인구가 더 많은 동네에 가서 교육사업을 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게 더 나은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또 요런 상대 수치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퍼센테이지로 한번 써볼까요?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이런 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A 도시 여기 B 도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 50%, 30%, 20% 뭐 이렇게 해보죠. 똑같은 개념이죠. 여기에 뭐 60% 가볼까요? 초등학생 60%. 네. 이 동네에 학생들 보면 초등학생 60%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20% 있고 고등학생도 20%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 도시의 초등학생 50%고 B 도시 초등학생 60%니까 B 도시의 초등학생이 많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여기 2000명 살고요. 여기 1000명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초등학생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여기는 1000명밖에 안 사니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대 수치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 수치, 전체의 인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각각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매출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매출액. 예. 어떤 A 회사에서 빵을 파는데 곰보빵, 소보로빵 이런 게 매출이 있는데 매출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럼 전체 돈이 있어요. 전체 매출액을 알아야 각각 빵 종류마다의 매출액을 따로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일 때는요, 전체를 줍니다. 전체를 주고 각각의 수치를 구해낼 때도 많고요. 아니면 전체를 안 주고요, 이렇게 더 많다, 적다 해서 틀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대 수치와 절대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에서 두 번째 얘기요. 뭐가 있냐면, 단조 증가, 단조 감수. 그쵸? 증가 감소에 대한 해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는요, 01년도, 예, 02년도, 03년도,
뭐 이렇게 쭉 연도예요, 연도.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매출액. 매출액. 연도마다 어떤 회사의 매출액을 보는데, 그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래프는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 여기 01, 02,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매출액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그래프 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표현. 매년, 그렇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여기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 지속적으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 단어는요, 실제 시험, 이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히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인데요. 제일 쉬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증가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증가, 꾸준히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증가만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될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가만 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증가만 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라는 이 말은 증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끝나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그래프의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향이요. 그렇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혹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면 돼요. 근데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이렇지만 수치화된 걸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만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 근데 늘어나다가 한 해 떨어졌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료 해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만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에 기출문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최대한 거의 다루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은 최대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2014 SPC그룹 적성검사 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왔던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어차피 쭉 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씩 유형별로 다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이 자료 해석은요, 시간이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이것도요, 실제로 계산 자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층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면 지금 이제 SPC 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의 수준 정도에서라면 이걸 다 풀 수 있어요. 누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결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 이상까지는 누구나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느냐 못 맞느냐가 결국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거니까요. 시간을 조금씩 세이브 하셔서요. 마지막에 한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보시죠. 일단은요, 이런 표가 나오더라도요, 안에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목을 먼저 보세요. 다음은요, 상품 군별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나타낸 통계 자료이다. 이 정도만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2012년, 2013년 뭐 이 정도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 수치인지 절대 수치인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그냥 수치 그대로 10억 원의 단위로 나타난 수치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에 2013년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 상품군 중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거래액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증가율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2013년 2분기예요. 2분기. 전년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 2분기죠. 여기 있는 수치와 여기 있는 수치, 온라인이죠. 여기 있는 수치를 비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는데 다 비교할 필요 없죠. 왜요? 보기가 있으니까. 1, 2, 3, 4번만 보시면 돼요. 스포츠, 가전, 화장품, 여행. 스포츠, 가전. 여기 가전 있네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여행 있었죠. 그 다음에 스포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였죠?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여기. 요 네 개만 봅니다. 이 네 개에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요. 이렇게 볼 때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얼마가 증가했냐? 라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증가율 기억하십니까? 증가율.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증가율이요. 어떻게 계산하죠? 전년도.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빼기 전년. 이해되시겠죠? 전년도 거분에 다음 연도 빼기 전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일일이 다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이런 걸 물으면 이걸 딱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건 서로 비교한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만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거요. 여기 얼만큼 증가했죠? 얼만큼이요? 150 정도 늘었죠? 150. 됐죠? 150 정도, 여기서 150 정도가 늘어나면 몇 퍼센트일까요? 1000에 150이면 얼마예요? 15%죠. 여기는 15% 정도라고 하실 수 있겠죠?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는요? 얼마 증가했죠? 한 450 정도 증가했나요? 450? 그쵸? 450이에요. 450. 그럼 1500 중에 450이에요. 1500 중에 450이 증가했으면 어느 정도 되죠? 1500에 450. 10%가 150이잖아요. 1050에 450이면 한 30% 정도 증가한 거 느낌이 오시죠? 대략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략 30%. 얘는 버리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기는요. 428에서 499예요. 그럼 얼마 정도 증가했죠? 한 70 정도, 그쵸?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420에서 70은요? 20%도 안 돼요. 그럼 여기는 30%가 증가했는데 20%도 안 돼요. 그럼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얘보다 적죠. 여기는요. 516에서 626이에요. 110 정도요? 110 정도죠. 그럼 500에서 110 정도 증가했으면 20% 정도요? 20% 정도면 30%보다 훨씬 작네요. 그럼 가장 많은 건 얘라는 거 느낄 수 있죠. 얘는 거의 30%니까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요. 대략적인 퍼센테이지를 지금 제가 봤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따지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딱 구하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죠? 비교를 한다면 대략적인 수치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30%니까 여행 및 예약 서비스, 즉 4번인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답지는요, 정확한 수치를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당연하죠. 객관식이고 하나만 구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다 라는 것만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이요.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2013년 2분기에서 전분기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이 하락한 상품 군과, 이거는 거래액입니다. 액수 자체가 가장 많이 하락한 거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군, 액수 자체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온라인끼리 보죠. 온라인끼리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애. 하락한 애들 볼까요? 자, 여기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한 애들 보면 여기, 그쵸? 여기도 하락했고요. 쭉 하락한 애들이 꽤 있네요. 그쵸? 쭉 있고요. 여기도 하락, 아니죠. 여기 하락, 어디 있죠? 여기 하락, 그 다음에 여기도 하락.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하락한 액수예요. 절대 수치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면 얼마예요? 이거 100이 좀 넘어갑니다. 그쵸? 100이 훨씬 넘어가네요. 한 150도 넘어가네요. 한 160 정도 되네요. 160 정도. 이 정도 되네요. 넘어가면요. 110? 이 정도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얘도 안 되고요. 100이 안 떨어지잖아요. 얘는 100이 안 돼요. 떨어진 수치가 100이 안 돼요. 100 이상 떨어진 게 없어요, 그 외에. 그럼 얘가 당연히 제일 많죠.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래서 957에서 781로 떨어진 얘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끼리 볼까요? 모바일은 뭐예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어디? 의류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랐어요. 여기까지 골랐는데 그 다음에 묻는 게 좀 재밌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군의 마지막 줄입니다. 증감률의 합이요. 증감률. 이렇게 수치상으로 줄어든 거, 늘어난 거 일단 구한 다음에 얘네끼리의 증가율, 감소율을 정확하게 구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확하게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이 증가율이요.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죠.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소율이 되는 거고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율이 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일단 저 컴퓨터 얘부터 보죠. 그러면 전에 781분의 아니죠. 전에 거죠.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957. 예, 전에 거 분의 다음 거 빼기 전에 거. 781 빼기 957.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957분의 빼기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빼면 얼마죠? 957, 781에서 957 빼면 뭐 거꾸로 빼면 되죠. 뭐 957에서 781을 빼볼게요. 예, 이렇게 빼면 되죠.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여기는 15니까 8하고 15니까 7. 그 다음에 1. 176이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7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7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이건 나눠보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면 여기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나오죠? 얘가 답이 1839. 그러니까 마이너스 0.1839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증가하니까 전년도 544분의 그렇죠? 또 얼마예요? 645 그렇죠? 예, 645 빼기 544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 계산도 또 하셔서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 계산하면 18.566 그렇죠? 0.18566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 둘의 차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1번에서도 증가율 그렇죠? 2번에서도 증가율, 감소율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계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1번처럼 상대적인 수치만 볼 때 누가 크다 작다 대소 비교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누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보시다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정확하게 진짜 내가 나눠야 되냐? 그럼 그런 판단이 들면 빨리 나누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 대략적인 상황들만 알면 답을 낼 수 있겠다. 라는 건 대충 눈을 보면서 몇 배? 몇 퍼센트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문제를 대하고 풀이하는데 능력이 확 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풀이법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보면요. 3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3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3번은요.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여기 있는 게 지금 퍼센트예요. 퍼센트. 43.9%. 그렇죠? 11.1%. 이렇게 퍼센테이지고요. 여기 사례 수는요. 이거는 명이에요. 요건 명인데 나머지는 다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사례가 있는 거죠. 뭐 성별 남성에 따른 사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제목 한번 볼까요? 2012년 외국 관광객 성별 연령별 방한 횟수 별 주요 방한 목적에 대한 통이다. 방한 목적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성별 남성인 경우에 방한 목적, 여성인 경우에 방한 목적. 이걸 이제 다 구분해서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단위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퍼센트와 명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퍼센트고요. 여기는 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같이 빈칸이 들어가죠. 앞에는 빈칸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빈칸이 들어가잖아요. 빈칸이 들어가면 빈칸을 채우는 문제 무조건 냅니다. 빈칸이 들어가면 빈칸을 채워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무조건 나와요. 됐죠? 문제 한번 보죠.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 잘 해놓으셔야 돼요. 1번이요. 남성과 여성 모두 여가 및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랬습니다. 일단 이 퍼센테이지만 보면요. 가장 많다 적다의 퍼센테이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언제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사업 전문 활동.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가를 모르긴 하지만 이거죠. 왜요? 50% 이상인데요. 가를 뭐 아나 모르나 이게 절반 이상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고 여자는 여가예요. 그럼 맞나요? 뭐야? 1번부터 틀렸네? 1번 틀렸죠? 그럼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닌가? 1번이 답일까 혹시? 1번 답이에요. 그러면요. 2, 3, 4 안 보셔야 돼요. 스스로 믿으세요. 스스로 그게 불안하거든요. 혹시 내가 답을 잘못 쓴 거 아니야? 1번? 혹시 몰라. 2, 3, 4번도 봐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분명히 시간 싸움이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답이 떴어요. 그럼 1번 그냥 체크하세요. 스스로 믿으셔야 됩니다. 뒤에가 3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빨리 체크하고요. 그래서 1번 하고 2, 3, 4 안 읽으셔도 돼요.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는요. 자, 그래도 저하고는 한번 해보죠. 2번이요. 41세에서 50세 연령대 중 2번 때문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업 및 전문 활동차 방한한 외국인 수가 41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사업 전문 활동 여기에요. 여기죠. 요거 33.3%. 그 다음에 51세에서 여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41세에서 50세의 사업하고 51세, 60세 여가를 비교해 줬을 때 얘가 더 많다 이랬죠. 뭐야 이거? 틀렸잖아. 얘는 33.3%고 얘는 44.7%인데 당연히 그럼 얘가 많지.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1번 틀리고 2번 틀렸나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퍼센테이지, 즉 상대 수치만 보고 숫자는 판단할 수가 없다. 몇 명이다. 누가 더 많다, 적다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다, 적다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체 숫자를 보셔야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여기 1번 첫 번째는 뭐죠? 2325명 중에 33.3이에요. 0.333이죠. 그럼 0.333이죠. 2번이요. 이거는요. 1434 중에 0.447이에요. 이게 44%고 여기 33%지만 전체 수치가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를 계산해 보면 얘가 더 큰 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크다고 더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 수치입니다. 얘를 보고 실제로 절대 수치를 구해내는 거예요. 2300명의 33%, 1400명의 44%를 이렇게 구해낸 다음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수치. 상대 수치를 절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누가 더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런 데서 속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거를 1, 2번을 보기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1번 쓰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번 보기가 1번보다 앞에 나왔다면 그 답을 쓰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매력적인 답이 앞으로 올라오면.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번에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A국의 이동통신 관련 통계자료다 그랬습니다. 표 1번 뭐죠? A국의 휴대전화 가입 대수 및 보급률. 이름만 봐도요. 가입 대수 및 보급률. 이건 수, 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입 대수는 절대 수치입니다. 100만 대 이렇게 몇 대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급률은요. 퍼센테이지죠. 보급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요런 거 좀 보세요. 요런 거. 요렇게 따로 설명된 공식 있죠. 보급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런 건 꼭 사용합니다. 이런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 꼭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대 이동통신사 연도별 매출액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 가보시죠. 문제. 전년 대비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해. 일단 이거 끊어야죠. 그 다음에 유사의 해에 그 해의 유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이에요. 가장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아까 1, 2번에서도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율, 감소율 이런 거 물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증가율, 감소율 묻는 겁니다. 그럼 일단 먼저 보죠.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하네.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어디서 봐야 되죠? 그렇죠. 연도별 가입 대수를 봐야죠. 가장 적게 늘어난 애 어디예요? 여기 엄청 늘어나죠? 여기도 숫자 차이가 크죠? 여기 숫자 차이를 보는 거예요. 숫자 차이 여기는 얼마예요? 3.7인가요? 여기는요? 3.1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적게 증가한 해는 2010년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 3.1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증가했죠. 그럼 2010년을 말하는 거죠. 2010년에 무슨 회사? 유회사.
2010년에 유회사는 여길 말하는 거죠. 2010년에 유회사는 전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얼만큼 증가했는가라는 거죠. 정확히 가야 됩니다. 유회사는 전년 대비 얼만큼 증가했는가. 전년 대비니까 전년도 3, 8, 7, 5. 이 계산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4, 5, 7, 2 빼기 3, 8, 7, 5. 요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런 계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답이 실제로 딱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 나와죠? 0.18? 약 0.18 정도 나오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이어서요. 5번도 볼게요. 5번 보시면 4대 이동통신사의 연도별 매출액 합계가 전년 대비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 매출액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입니다. S사의 매출액 비율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해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 보세요. 요렇게 증가할 때 얼마죠? 대충 보세요. 한 900 정도 되죠? 900. 맞습니까? 여기 보면 1728 아니죠? 예, 1100이죠. 예, 1100. 1100 정도 되죠?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1100이 안 돼, 1000이 안 되잖아요. 1000이 넘어가면 13800이 돼야 되는데 1000이 안 돼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아, 해야 되겠네. 두 번째니까. 죄송해요. 두 번째로 증가한 거니까 하긴 해야 되겠네. 여기 얼마예요? 700? 700. 예, 700. 700 정도 하죠. 여기는요. 여기 300. 그쵸? 300. 여기는요. 마지막은. 마지막 증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은 1400. 예, 1400. 두 번째로 증가한 거 어디예요? 여기 1100. 여기.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갈 때가 얘가 말하는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예요. 즉 2007년이네. 2007년. 2007년에 뭐요? 2007년에 S사. 2007년에 S사니까 여기죠. 이거 다 더하면 12,851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의 S사예요. 그러면 12,851 분의 3,645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게 계산하는데 뭐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쵸?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답이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근데 보기를 보면 보기가 다 비슷해요. 26.39, 27.24, 27.95, 28.36 뭐 이 정도예요. 비슷해요. 근데 이걸 나눠보면 자 보세요. 3645 그래도 재밌는 건 보기를 먼저 좀 보셔야 된다는 게 보기를 먼저 보시면 당연히 좋은 게 이게 3645를요 나눌 거 아닙니까? 1, 2, 8, 5, 1로 나누잖아요. 그럼 0. 그리고 뭐 2하고 8이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8이 나오고 계속 이제 나올 텐데 8이 나오는 순간 28%가 넘어가는 게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어요. 8이 들어가는 순간 0.28, 4번 이렇게. 만약에 7이 됐어요. 여기가 7이 됐습니다. 그럼 셋째까지 가야죠. 2번 아니면 3번인지 또 봐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좀 보고 하시는 게 계산하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죠. 마지막 문제에서 쟤를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공식 이런 거 거의 꼭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줬겠습니까? 사용하니까 주죠. 6번이요. 2006년 대비 2010년 전체 인구수는 얼마나 증가했겠습니까? 여기에 전체 인구수가 없잖아요. 전체 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2000 몇 년이요? 6년과 2010년을 보는 거예요. 2006년 볼까요? 2006년 보면 전체 인구수 그럼 둘 다 구해야 돼요. 보급률이 얼마, 전체 휴대전화 가입대 수분의 전체 인구예요. 그럼 전체 인구를 X라고 해볼까요, 제가? 전체 인구 X분의 휴대전화 가입대 수 52.9 이게 단위가 100만 대라고 해서요. 그럼 이거는 5,200만 대예요. 그럼 5,290만 대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에요. 단위를요. 어차피 100만 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529000000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52.9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우리는 퍼센테이지만 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88.8이에요.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야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010년인가요? 2010년은 얼마예요? 여기 Y라고 해볼까요? Y분의 얼마예요? 76.9. 그래서 이런 거 공 안 붙이셔도 돼요. 어차피 단위가 지금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거 얼마가 나와요? 이게 125.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Y 구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X 구하고 Y 구하셔서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빼는 거죠. 뭐. 빼는 거. Y에서 X 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돼요. 요 정도 계산까지. 근데 계산할 때 단위는 100만 대로 맞춰져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을 붙여야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떨어지겠죠. 그렇죠? 공을 다 붙이고. 근데 공 안 붙여도요. 숫자 배열만 맞으면 돼요. 얘네들이 뺐을 때 1800 뭐 이렇게 나오면 숫자 배열이 2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객관식이니까. 이게 주관식이면요. 이거 공 다 붙여야 돼요. 객관식이니까 요 상태로 x 구하고 요 상태로 y 구하셔서 빼셔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 배열만 알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계산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시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반복하셔서요. 그리고 아까 증가율, 감소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내가 진짜로 정확하게 빨리 나누기를 해서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수치를 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보고 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판단도 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비교하면서 답을 빨리 낼 수 있는 건데 그걸 수치를 구하고 있다. 그럼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수치를 구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나머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나오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될지 이런 거 하나씩 짚어가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